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나 황당한 일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었는데요. 나름 평범하고도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저에게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답니다. 제가 겪었던 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2년간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2년의 연애 후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일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보다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희 집부터 인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는 은퇴를 하셔서 가정주부셨고 아빠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셨지만 곧 은퇴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결혼 소식에 더욱 반갑게 느끼셨답니다.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려고 하니 그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자기야, 있잖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거잖아. 내가 우리 집에 여자친구 있다는 건 말한 적 있지만 자세하게 말한 적은 없거든. 근데 우리 집 대충 눈치는 챘겠지만 특히 엄마가 나한테 기대가 엄청 큰 거 알고 있지?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엄청 모자란다거나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좀 기준이 좀 높다고. 어쨌든 우리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엄마 의견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수월하게 결혼하면 좋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가 좀 이것저것 물어봐도 그냥 잘 대답해주고 그래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런데 왜? 어머님이 나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어? 그러고 보니 우리 연애할 때 한 번도 양가 부모님을 본 적이 없었네. 주원 씨, 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다 소개를 해줬었다고 했었나? 아마 그래서 내가 좀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주원 씨 부모님 연애하면서 한 번쯤은 봤었는데 나는 2년 연애하면서도 한 번을 안 봤었잖아. 저번에 명절 때라도 한 번 인사를 드려볼 걸 그랬나 보다. 안 그래도 주원 씨가 자기 부모님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다고 하시길래 나도 준비 잘하고 있어. 선물도 엄청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 안 해. 소미 씨가 알아서 척척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엄마가 좀 유난이야. 그래서 그래. 엄마가 하는 얘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내가 결혼을 해도 소미 씨랑 하지 누구랑 하겠어?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좀 물어보시긴 했는데 말해준 걸로는 아직 성에 안 차시는 것 같더라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엄마가 좀 기준이 높은 것 같아. 어디서 들었는지 능력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야.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그래, 알겠어. 주원 씨가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 처음인 것 같네. 어머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나 봐. 그렇지? 어머님 기준에 내가 맞출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나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보여보도록 노력할게. 알았지? 만약에 어머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라도 그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 전에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시부모를 뵙기도 전부터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선물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느니 어떤 옷을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느니 가서 말을 했을 때 너무 상처받을 수도 있다면서 미리 저에게 경고를 주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가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의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시부모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간 곳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시작된 건 시모의 호구조사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주원 씨랑 만나고 있는 강솜이라고 합니다. 전부터 어머님, 아버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어머님께서 전통 한과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선물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울리는 전통주도 같이 들어있으니 나중에 같이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찾아뵈려 했는데 주원 씨가 여기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첫 인사인데 과자 쪼가리를 준비했니? 허참. 뭐 그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애들도 많았는데 주원이가 뭐라도 사들고 가라고 했니? 안 그래도 주원이한테 대충은 얘기 들었다. 주원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주원이랑 2년 만났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2년 정도 만난 걸로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주원이 입 통해서 듣는 것보다 직접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 마련하라고 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주원이 말로는 어머니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가정주부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결혼했을 때는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 거니? 아버님께서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은퇴하시기 전에 결혼 생각하는 거니? 되도록이면 아버지 은퇴를 하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저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께서는 지금은 은퇴하시고 가정주부시고 가끔씩 강의 같은 거 나가시고 계세요. 예전에 취미로 배우셨던 걸로 실버 강의 시작하셨거든요. 결혼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저희끼리 준비를 하고 싶어요. 저도 주원 씨도 사회생활을 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은 저희 힘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2년 만난 걸로 서로를 다 알 수 있다고는 말하긴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래도 저희는 2년 동안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왔고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럼 결혼하고 나서 임신은 언제 할 예정이니? 지금이야 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임신하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긴 하니? 나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아이 낳더라도 아이 봐달라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되고 아이를 낳거들랑 나중에 아이 돌보는 것까지 생각해서 낳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애 낳으면 복직은 바로 할 거니? 그래도 아이는 1년은 엄마가 키워야 할 텐데 1년 정도는 쉴 수 있는 회사니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알려진 회사이긴 하지만 사실 대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요. 나중에 슬슬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소민의 회사도 얼마나 탄탄한데? 소민의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너무 내 기준을 높여놓은 거 아니야? 소미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밥 먹고 근처에 디저트 맛있는 곳 있다고 하거든.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하자고. 너는 결혼을 한다는 게 이런 거 물어봐야지. 그럼 뭘 물어보니? 아니다 싶으면 초장부터 싹을 잘라내야 하는 거 모르니? 소미 씨라고 했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으니까 눈치껏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알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주원이 내가 어릴 적부터 아주 아끼면서 키웠어. 결혼을 할 때도 난 하나부터 10까지 다 신경 쓸 거고 이게 불편하면 사실 난 주원이 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결혼은 한다고 하지만 결혼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연애한다고 하면 좋은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라고는 하지 않으마. 첫 만남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다는 티를 팍팍 내셨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질문에 대답을 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불만을 표현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죠. 식사 내내 시모는 저에게 호구조사를 하듯 모든 걸 물어보셨고 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시부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 또한 시모의 눈치만 볼 뿐 중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하면서 불편했던 식사가 끝이 나고 준비한 디저트 카페는 가보지도 못한 채 시부모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첫인사 때부터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걸 티를 내시니 저는 결혼에 대해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았어요. 자기야, 아니 소미야, 우리 결혼하는 거 너랑 나 둘이서 부부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솔직히 우리 엄마? 나 결혼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에는 평생 나랑 사는 건 넌데 어떻게 너한테 간섭할 수 있겠어. 그냥 단지 우리는 결혼식도 필요하고 장인 장모님 상견례도 하려면 엄마랑 아빠한테 잘 보여서 그냥 화목하게 결혼식만 올리면 되니까 잘 보이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엄마 잘 설득해 볼게. 아니, 나는 왜 설득을 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어. 우리가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는 너무 겁이 나. 주변에서도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축복해도 모자라는 게 결혼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반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엄마가 인생 전부를 나한테 걸어서 그러신 거야. 우리 집은 엄마가 평생 자식들한테 헌신하셨거든. 내가 장남이니까 나한테 거의 모든 걸 다 거셨어. 그래서 그러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능력이 출중한 건 아닌데 엄마가 그만큼 곁에서 지지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더 욕심이 생기신 거고 엄마가 계획한 대로 대학이며 직장이며 다 들어갔으니까 결혼까지도 엄마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계셔. 그렇지만 난 엄마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 없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소미 너야. 알았지?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해서 결혼 꼭 하게 만들 거야. 알았지?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야.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자식들 귀하게 키웠고 다들 원하는 것처럼 자식들이 커주길 바라는 거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게 귀하게 자란 사람들인데 환영받지 않은 채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첫 만남부터 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잖아. 그 다음에도 전혀 결혼에 대한 말은 꺼내시지도 않고 계시고. 엄마가 나를 유독 아끼시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서 첫 번째 결혼이잖아. 개혼이라서 더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 그때까지 내가 엄마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모두가 환영하고 행복해하는 결혼하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야. 내가 어떻게든 지금 상황 해결해 볼게. 처음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가정주부셨던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셨고 마치 자식들의 인생을 계획하듯이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머님이 계획한 대로 자랐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욕심이 생기셨고 결혼 또한 자신이 정해준 짝과 결혼을 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2년이나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몰랐을 뿐더러 거기다가 마음에도 들지 않으니 반대를 하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시모를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어려울 것만 같았던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던 시모께서도 웬일인지 한 번의 상견례에 참석을 하시겠다며 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는 역시나 판을 엎기 위해서 나오셨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무례하게 저희 부모님을 대하셨죠. 사돈께서 얼마나 양서방을 귀하게 키웠는지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집에 처음 인사 오던 날 멀끔하게 차려입고 인사를 왔는데
얼마나 마음에 쏙 들던지요. 사돈께서도 장가 보내시기 아쉬우시겠다 싶었네요. 우리 애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잘 알려주세요. 사실 뭐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지. 솔직히 우리 아들 정도면 더 좋은 배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처음 보셨을 때부터 마음에 드실 정도였다고 하니 주변에서도 어찌나 우리 아들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지. 솔직히 아들이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다면 지금부터 줄줄이 선 봤을 거예요. 요즘은 신부 수업도 받고서 결혼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소미는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들어보니 일하느라고 집안 살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 같던데 시집 보내시기 전에 한번 제대로 알려주셔야 집안 망신시키지 않는 길이지요. 그래도 사돈, 저희 솜이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집안일은 두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되죠. 요즘 애들은 그렇게 바깥일 집안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살더라고요. 저희 살던 때랑은 시대가 다르니까요. 저도 평생을 일하면서 살긴 했지만 솔직히 제 주변만 하더라도 집안 살림만 하던 지인들도 많고 집안일은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소미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 제가 딱히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 아들은 평생을 귀하게 자라서요. 집안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키웠습니다. 머리가 워낙 똑똑해서 공부에 전념하라고 했고 그 덕에 대기업도 다니면서 승진도 잘하고 있죠. 이 정도면 사실 곁에서 살림만 해주겠다는 능력 좋은 집안에서도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모님 아닙니다. 저 선자리 안 들어오고요. 저도 집안일 다 할 줄 알아요. 청소며 빨래는 기본이고 제가 음식까지 잘한다고요. 저번에 제가 소미 씨한테 해준 떡볶이 먹고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제가 간은 아주 요리사처럼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쟤한테 요리를 다 해줬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귀하게 키웠는데? 어떻게 주방에 들어갈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는 내가 집안 살림하면서 결혼하는 꼴 절대로 못 본다. 그러려거들랑 결혼에 당초 접어. 별 탈 없이 끝날 것만 같았던 상견례는 최악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아들은 귀하게 컸다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강조를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시다가 결국에는 기분이 상하셨죠. 더군다나 남편이 저에게 떡볶이를 해줬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통곡하시는 시모의 모습을 보시면서 엄마 아빠는 절대로 시집 보낼 수 없다며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이로써 시모가 일부러 상견례에 참석해 결혼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멘붕이었죠. 처음에는 수월하게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시모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 당황스러웠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까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니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저 역시 시모께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고민을 하던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은 결혼식 끝나면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까지 말을 꺼냈어요. 자신 또한 평생 시모에게 시달리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면서 자신을 믿어달라며 몇 줄을 부탁했고 저와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도 시댁과의 사이를 어느 정도 풀고서 결혼을 시작하길 원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결혼을 조금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씨,
솔직히 나는 지금 그냥 이렇게 결혼을 강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 아직 어머님께서는 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고, 자기도 지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잖아.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도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잠깐 결혼을 미루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직 결혼식장 날짜는 안 잡았으니까 나중으로 좀 미뤄도 괜찮지 않겠어? 아니야, 그냥 강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엄마가 지금도 반대하는데 나중에는 좋아할 거란 확신이 어디 있어? 아직 소미 씨에 대해서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주변에서도 그냥 다 자기 자식이 잘났다, 좋은 사람만 만났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엄마가 헛생각을 하셔서 그래. 우리가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엄마도 분명 마음을 바꾸실 거야.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미루면 엄마는 역시나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하실걸? 그럴까?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축복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크거든. 우리 집에서도 걱정이 많으시고,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시댁도 챙겨야 하니까. 어머님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주원 씨잖아.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엄마는 더 끝까지 반대하실 거야. 우리가 서로한테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여야 엄마가 포기를 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서로한테 확신도 없는데 자기 반대하는 거 알면서도 그랬다고 더 괘씸하다 생각하실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생각은 하지 말고 서로만 생각하자. 엄마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배경, 그냥 엄마 기준만 생각하고 반대하시는 거잖아. 그걸 바꾸려면 우리가 잘 사는 수밖에 없어. 알았지? 남편에게 결혼을 미루자고 제안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렇게 미루게 되면 시모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 생각할 테고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결혼은 강행하기로 했고 그렇게 예식장을 잡고 결혼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시모는 남편에게 결혼을 반대한다는 티를 내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2달이 채 안 남았을 무렵 남편의 태도가 전보다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평일에는 내내 야근의 주말까지 시간을 내지 못해 못 만나는 날이 많아졌죠. 어차피 결혼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됐던 상황이라 따로 꼭 만나야 할 일은 없었지만 몇 주를 얼굴도 못 보고 통화를 해도 10분도 길게 하지 못하게 되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주원 씨 오늘도 바빠? 요즘 매일 야근하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주원 씨랑 신혼집 들어갈 물건들 고르려고 했는데 나한테 알아서 골라도 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같이 살 집이면 같이 고르는 게 낫지 않아? 주말에 시간 괜찮아? 일이 바빠도 하루만 좀 시간 내줄 수 있어? 이제 2달 뒤면 결혼식이고 입주도 해야 하는데 통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소미 씨. 소미 씨는 잘 모르겠지만 나 결혼식 하기 전에 밀린 일들 다 마무리해야 돼. 여기는 결혼한다고 자기 일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거나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다 결혼식 때문인데 그렇게 칭얼거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신혼집에 들어가는 물건은 소미 씨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했잖아. 어차피 나랑 같이 봐도 서로 의견 안 맞으면 다툴 테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소미 씨가 알아서 다 선택해. 알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구랑 가전이랑 정말 하나도 같이 안 보고 나보고만 선택하라고? 우리 입주도 이제 1달도 안 남았는데 그래도 같이 좀 고르는 게 낫지 않아?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 정도는 시간 할애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원 씨 요즘 이상하네. 요새 전화도 잘 안 되고 만나는 날도 없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결혼 준비 때문에 전부터 시간 다 끌어다가 써서 바쁜 거잖아.
소미 씨야, 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나중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밀린 일 해야 할 생각하면 지금부터 머리가 아픈데 소미 씨까지 왜 이러는 거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매일 볼 거잖아. 그때까지만 좀 칭얼대지 말고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한가한데 시간을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정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일을 잔뜩 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너무하단 생각도 들었죠. 결국 신혼집에 들어가는 가구며 가전은 남편이 좀 한가해질 때쯤 고르기로 하고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희는 신혼집에 입주를 할 예정이었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가구며 가전이며 하나도 고르지 못해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집에 저 혼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남편이 집에 오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씩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데 아무것도 갖추어진 집에 들어가 지낼 수 없다면 결혼식 이후에 입주를 하겠다고 미루더라고요. 이때부터 전 남편이 행동이 무척이나 수상하다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예식을 3주 앞두고 어느 날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와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라고요. 소미 씨,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예전부터 나도 고민을 했던 거긴 한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더 시간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다른 여자랑 오늘 상견례해. 그거 말하려고 전화했어. 나 너랑은 결혼 안 할 거야.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 너랑 사는 레벨부터가 다르잖아. 겨우 회사 직원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애랑 결혼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주원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다른 사람이랑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던 건데? 언제부터 만났길래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하는 거야? 주원 씨, 진짜 제정신이야? 저번에 이상하다 생각했을 때부터 만났던 거야?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래서 신혼집에도 짐 하나 안 보내고 들어올 생각도 안 했던 거야? 그냥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어차피 청첩장도 지금은 가까운 지인한테만 보낸 상황이고 솔직히 지금은 파혼해도 별 탈 없잖아.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서로 각자 길 가자. 엄마가 나 정도면 부인 덕 충분히 보고 산대. 이번에 만난 여자 교사라서 안정적이고 엄마도 좋아하셔. 생각해보니까 나도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싶더라고.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뭔 헛소리야. 내가 미루자고 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만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여자는 네 실체 알고서도 결혼한다냐? 너희 집 그 시꺼먼 속내 알고서도 결혼하는 거냐고. 그러지 말고 오늘 상견례라고 했지. 그래, 결혼하지 말자. 대신 나 부탁이 있어. 그 여자한테 내 이름 한번 거론해 볼래? 사실 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2달 전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후부터 저는 남편의 행적을 쫓게 되었죠. 그러던 중 그동안 남편은 야근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시모의 소개로 여러 여자들을 만나왔던 것이었고 그 중에 한 여자와 마음이 맞아 빠르게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여자가 저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학교에서 신입 선생으로 왔던 교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던 엄마는 은퇴하시기 전에 신입 교사로 취임한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 신입이라 적응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했는데 엄마가 정말 많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스승의 날 때 저희 집까지 와서 챙겨줬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 여자와 안면을 텄었거든요. 바로 그 여자가
남편이 만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는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침 상견례를 한다면서 연락이 온 남편에게 전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한번 물어보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서는 여자에게 제 이름을 언급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전 엄마에게 남편의 지금까지 행각을 모두 밝혔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크게 화를 내셨고 바로 그 여자분에게 연락을 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밝혔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그 동네에서 동네 부녀회장을 할 정도로 인맥이 넓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네 지인분의 친척이었던 여자분을 소개해달라고 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였어요. 당연히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시모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를 대놓고 무시하던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제발 한 번만 해명을 해달라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단지 우리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제발 우리 아들한테는 피해가지 않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어머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맞니? 안 그래도 지금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 결혼할 사람 있었는데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쫙 나서 내가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 제발 어머니께 부탁드려서 오해라고 해명만 좀 해달라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제가 왜요? 아주머니 웃기시네요? 저랑 결혼하면 아줌마 아들 고생한대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지. 아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엄마이고 싶으셨나 봐요? 결혼식 날짜는 다 잡아놓고 옆에서 여자들 소개해주니까 행복하셨어요? 그렇게 잘 되면 결혼 날짜 잡은 애는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고 말하셨어요? 이거 다 인과응보예요. 어디서 부탁을 하세요? 다 내 잘못이다. 우리 아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 마지막 부탁이라고 해서 몇 번 나간 것 뿐이지 정말로 너랑 결혼 안 할 생각은 없었다. 이번에 만난 여자가 워낙 잘나고 좋은 사람이라서 아들도 좀 흔들렸던 것 뿐이지 결국에는 너한테 돌아갔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 우리 다시 만날 일은 없잖니.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한 번만 어머님께 부탁해서 해명 좀 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역시나 뻔뻔하시네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당신 아들도 똑같이 당신 아들일 뿐이지. 그래도 그 뻔뻔한 사람이랑 결혼까지 안 가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잘못한 값은 하셔야죠. 지금 아줌마가 겪고 있는 건 아줌마가 알아서 해결하시고 아들도 앞으로 청구될 거 만만치 않으니까 미리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뻔뻔하신 건 충분히 알겠지만 그딴 무례한 부탁도 하지 마세요. 지역 유지의 친척을 속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동네는 난리가 났고 시모는 동네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남편에게 파혼의 사유가 있다고 소송을 걸었고 민사로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모두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쓴 돈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혼인 빙자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결국 잘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자랑을 했던 대기업에서 나오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게 되자 남편네 집안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상견례까지 갔던 여자분께서도 연락이 와서 급하게 상견례를 잡았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빨리 저와 헤어져야 하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반대했던 시모는 결국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집도 잃고 아들 자식 직장도 잃은 채 시골로 향하였고 예비 남편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곤 한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혹시라도 마음이 힘들까봐 옆에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극복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일이 되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된 사람들만 곁에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위안도 받는 60대입니다. 저 역시 살면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털어놓았던 적은 없었는데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전 얼마 전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전에는 아들이 장가를 가면 내 삶을 혼자서 잘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장가를 가고 나니 제 생각대로 되지 않네요. 저는 30여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뜨고 난 후에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가버렸고 시댁에서는 저 때문에 남편이 잘못됐다며 절 비난했어요. 친정도 없이 남편에게 시집을 가 시댁에서 살았던 저는 집도 절도 없이 몸만 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아이만 받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 아들만이라도 제발 아들만 받아주세요. 저야 어떻게 되든 길바닥이라도 자면서 살 수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제발 평생 책임져달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구하고 생활비도 다 보내드릴 테니 아들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만 해주세요. 어머님 손주잖아요. 남편 핏줄인데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내 아들 저리 보내놓고 양심도 없이 네 아들 받아달라고 하는 거냐? 당장 썩 나가지 못해? 안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애 데리고 와서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건만 결국 내 아들 잡아먹었어. 내가 너 결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아들 잡아먹은 애가 어디서 뻔뻔하게 네 자식 받아달라고 해? 당장 썩 나가. 여기 있다가 나도 잡아먹으려고 하니? 애초에 부모도 없는 너를 받아줘서는 안 됐던 걸.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내 아들 어떻게 하니? 저에게 하시는 말들은 뭐든 다 들을게요. 절 욕하시든 원망하시든 얼마든지 속 풀리실 때까지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 저희 아들, 남편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저 이렇게 나가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나가는데 돌장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요? 어떻게든 제가 돈 벌어서 아이 데리고 갈 테니까 딱 1년만, 제발 1년만 좀 봐주세요. 참나, 애 맡겨놓고 네가 뭐 할지 내가 어떻게 알고 애를 보라는 거니? 우리 아들 그리 된 이유도 너 때문인데 네 피 섞인 이 애 내가 보면서 얘도 날 잡아먹을지 어떻게 아냐고. 네 가정 못 보겠으면 보육원에 보내라. 입양을 보내던지 그러는 수밖에 더 있니? 불쌍하게도 네 아들도 네 팔자 닮아가나 보지. 어미애비 없는 네 팔자 네 아들도 닮아가는 거야.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아이 좀 봐주세요. 1년이 기시다면 6개월만이라도, 아니 3개월만이라도 조금 더 클 때까지만 따뜻한 집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갈 곳 없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시모는 당장 나가라며 저희를 내쫓았어요.
이곳저곳 겨우겨우 전전하다가 다시 시댁으로 가보니 이미 집도 다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신 상황이더라고요. 기댈 곳 없던 저는 제 마지막 남은 가족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로 입양이라도 보내야 하나 절망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봉사를 오셨던 음식점 사장님 부부를 만나고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셨어요. 항상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셨죠. 저희 아들에게까지 너무나 잘해주셔서 언젠가는 한번 사장님 부부에게 여쭤본 적도 있었어요. 사장님, 저 이제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사실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 받아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때 봉사활동 오신 곳에서 저랑 아이 단기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 사정 한 번 듣고서는 바로 같이 가자고 하셔서 저도 놀랬고 거기다가 여기서 지낼 수 있게도 해주시고 아이도 너무 잘 봐주셔서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실까 궁금했어요. 아,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어렵게 살았거든요.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용진이 보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직 아기 천사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 아내도 아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때 봉사 갔을 때 알았겠지만 아내는 애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딱 마음에 갔어요. 저도 아내도 결혼하고 연고지도 없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가게 열었을 때만 하더라도 금방 아이도 가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 줄은 몰랐네요. 아, 결혼한 지 5년 되셨다고 하셨죠? 사모님께서 아이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일하고 있을 때 용진이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했어요. 솔직히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숙소 제공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곳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하기 어려웠는데 사장님 사모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게 인연인가 봅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가게를 접으려고 했거든요. 장사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해서요. 근데 딱 오시고 나서는 손님들도 엄청 많아지고 아내도 너무 행복해해서 제가 더 고맙죠. 요 며칠 아내랑 같이 말동무도 해주고 산책도 같이 나가줘서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한테는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용진이 오고 나서는 전보다 훨씬 밝아져서 제가 더 고마워요. 사장님 부부는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었던 상황이셨어요.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장님 부부는 제가 일하고 있을 때면 제 아들을 정말 살뜰하게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 사장님 부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전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가게는 전보다 더 잘 됐죠. 제가 가게 일을 시작할 때쯤에 사모님의 몸이 많이 약한 상태였는데 전 틈날 때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해드렸고 같이 산책도 자주 다녔어요. 기력이 약했던 사모님은 저와 함께 산책도 다니면서 점점 건강해졌고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었죠. 용진 엄마, 나 임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거 다 용진 엄마 덕분이야.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 번도 들어서지 않았던 아이가 용진 엄마 만나고 이렇게 임신하게 됐네. 고마워요. 우리 용진이가 정말 복덩이인가 보다. 안 그래도 고민 많았는데 용진이 오면서 마음속 고민도 싹 사라진 것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용진 엄마가 해준 음식도 정말 고마워요. 임신되면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요. 어머, 사모님 진짜 축하해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사모님 사장님이 간절하게 바란 덕분이죠. 이제 몸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임신됐어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푹 쉬셔야 해요. 병원은 갔다 오셨어요? 제가 더 기쁘네요. 사모님이 항상 용진이 너무 예뻐하셔서 저도 얼른 아이가 생기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축하드려요. 사실 아이를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슬픈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피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용진이는 보자마자 그냥 예뻤어요. 슬픈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예쁘더라고요. 정말 용진 엄마랑 용진이가 우리 집 복덩이였나 봐요. 너무 고마워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해주고 항상 저희 생각해 주셔서 어떻게 보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휴, 사모님, 제가 더 많은 걸 받았는걸요. 이 어린아이랑 같이 지낼 방도 메워주시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돈도 벌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더 보답해야 하는걸요. 사모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사장님이랑 집에 가서 파티하세요. 가게는 제가 오늘 혼자서 잘 볼게요. 앞으로도 사모님 출산하실 때까지 제가 열심히 가게 볼게요. 아유,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이제 용진 엄마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우리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가게 잠시 문 닫고 축하 파티예요. 드디어 엄마가 된다니 너무 믿기지 않아요. 임신 확인하고 나서 바로 용진 엄마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임신이 저와 아들 덕이라면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고마워하셨어요. 전 그러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장님 부부와 만나게 된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 생각을 했죠. 사모님의 임신 이후로 가게는 더욱 잘 됐고 저희는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면 가게를 정리하라면서 통보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장님 부부는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던 날 저희는 펑펑 울면서 아쉬워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용진이랑 용진 엄마 덕분에 저희 아이도 생기고 정말 고마워요. 잘 되지 않는 가게를 이렇게나 키워준 건 다 용진 엄마 덕분이에요. 저도 아내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가게는 더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너무 아쉽네요. 일자리는 구했어요? 아니면 저희 가는 시골에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무것도 없는 저와 아이를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사장님, 사모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곳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이랑 사모님 오랫동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저도 너무 아쉽네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용진 엄마랑 용진이는 진짜 복 많이 받을 사람들 같거든요. 아참, 그리고 아내가 꼭 좀 챙겨주라고 해서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는데 꼭 이거 주라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저희 가게 근무할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퇴직금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작은 방 하나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음에 저희 이사 가는 곳으로 놀러 오면 같이 밥 먹어요. 어머,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사모님 출산일이라고 하셨죠? 몸도 무거우실 텐데 사모님 사장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려요. 사장님 사모님 덕분에 잘 지냈어요. 제가 한 일에 비해서 월급도 항상 많이 챙겨주시고 숙소도 제공해주시고 돈도 안 받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시골로 미리 내려간 사모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사모님은 저를 위해 퇴직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장님 사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쪽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넓고 새 집은 아니었지만 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 행복하게 몇 년을 잘 지낼 수 있었죠. 또다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쪽방에 와서도 저는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주변 다른 집들도 다들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갔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언니는 주로 저희 아들을 봐줬어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그 언니에게 저는 아이를 봐주는 값을 주었고 언니는 제가 일을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돌봐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픈 곳 없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 전 밤낮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밥을 챙겨주러 집으로 오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날에는 친한 언니가 아들을 돌봐주기도 했어요. 얘, 너는 진짜 아들 하나 잘 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착하니? 저번에 저녁에 갑자기 용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급하게 나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 찾아왔는데 얘가 글쎄 밥이랑 계란이랑 싹 다 들고 와가지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더라. 자기 계란 프라이를 못하니까 이모가 해달라고 하면서 들고 왔더라고. 나도 쌀이 없어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싶었는데 용진이 덕에 내가 저녁밥 든든하게 잘 먹었어. 어머, 정말? 용진이가 그랬어? 안 그래도 그날 갑자기 일 나오라고 연락 와가지고 용진이 챙길 새도 없이 바로 나갔거든. 밥이랑 김이랑 있으니까 먹으라고 했는데 언니네 가서 먹었구나. 안 그래도 집에 와서 보니까 계란 프라이가 있더라고. 이모가 해줬다고 나보고 먹으라고 하더니만 얘가 거기에 가서 해달라고 한 거야? 아휴, 언니 너무 고마워. 용진이가 그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대. 아유, 얘 내가 더 고맙지. 이번에 일한 돈이 안 나와가지고 쌀이 똑 떨어졌었거든. 며칠 동안 라면으로만 밥 먹어서 그런지 지겹기도 했는데 애가 딱 맞춰서 밥을 들고 온 거야. 자기 먹을 것만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다 싸가지고 와서 내가 더 배부르게 먹었어. 오늘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거 용진이랑 같이 삶아 먹어. 닭이야. 오늘 마침 일한 돈이 나와가지고 용진이 생각나서 샀어. 언니 고마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같이 먹자. 언니 덕에 용진이가 저녁 안 굶고 맛있게 먹었잖아. 나는 너무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그날도 용진이 먹고 싶은 계란 프라이도 못 해 먹었을 거 아니야. 아유, 아니야. 그냥 보통 애들이면 밥 먹고 싶다고 그냥 왔거나
아예 굶거나 했을 건데 용진이는 우리 집 올 때마다 애가 너무 착해서 먹을 거 다 싸들고 와. 나도 같이 먹자고 하면서. 그런 애가 어디 있니? 마음도 깊고 너무 착해서 내가 용진이 생각이 절로 나더라니까. 엄마 걱정할까 이것저것 말은 안 하는 모양인데 그날도 엄마 오면 먹으라고 하겠다면서 남은 프라이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가져갔어. 아들 참 잘 뒀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웃 언니도 아들이 너무나 착하고 잘 커준다면서 칭찬을 해주었죠. 아들은 어릴 적부터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어요. 사춘기가 되어서도 그은한 반항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내가 바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랐죠.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아이가 가고 싶다는 곳 어디든 데리고 가서 실컷 놀아주기도 했어요.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주변에서도 이제는 쉬엄쉬엄 일해도 되지 않냐고 했지만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들 수재라고 말할 정도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서 아들은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자란 아들은 수능까지 잘 치르고 유명대학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마지막 방학 때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겠다며 집을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들은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 주었죠. 엄마, 사실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온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고 왔어. 단기 아르바이트 괜찮은 곳 있다고 해서 다 같이 갔다 왔어. 그리고 이거 엄마 드리고 싶어서. 엄마 그동안 나 열심히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얼른 훌륭한 의사 돼서 엄마한테 다 보답할게. 어머, 이게 뭐야? 아르바이트 한 돈을 엄마한테 주는 거야? 용진아, 엄마한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는 하지 마. 엄마가 용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이 돈은 친구들이랑 진짜로 여행 갔다 와. 그동안 놀지도 못하고 내내 공부만 했잖니. 아니야. 이거 엄마가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엄마가 안 받아주면 나는 더 서운할 것 같아.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야. 한순간도 엄마한테 고맙지 않은 날이 없었어. 엄마는 늘 일하느라 날 챙겨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만 엄마가 항상 날 챙겨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신경 썼다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엄마가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용진아, 고맙다. 너희 아빠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란 거 보면 너무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엄마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용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엄마 몫을 다 해야 해. 그러니까 다음에는 엄마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 알았지? 나중에 더 커서 용진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엄마도 엄마 삶을 살게. 아들은 끝까지 저를 위해 쓰라면서 용돈을 챙겨줬어요. 저는 아들에게 그 돈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며 말을 했고 생애 처음으로 아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아들은 의대에 진학을 하고 나서도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가회를 하면서 저에게 용돈이라고 보내주기도 했죠. 전 그런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얼굴을 보기는 힘들었지만 아들은 항상 저를 챙겨주고 위해 주었습니다. 졸업 후 의사가 된 아들을 보며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너무나도 참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시연이라고 합니다. 용진 씨한테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전부터 여러 번 용진 씨한테 어머님 뵈러 가자고 말을 했었는데 통 시간이 나질 않아서 못 찾아 뵈었거든요. 정말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유, 저를요? 아유, 고마워요. 용진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우리 집 사정을 그쪽 집안에서 알까요? 용진이 아빠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집에는 저 혼자뿐이에요. 친족도 없고요. 저 역시 고아였어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저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어머님, 사실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 어릴 적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이모 집에서 자랐어요. 저 역시 친척이라곤 이모부뿐이라 어머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결혼식은 작게 올리고 싶어서요. 용진 씨랑은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 내가 상처를 건드린 거면 너무 미안해요. 몰랐네요. 아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다니 힘들었겠어요. 나야 용진이랑 행복하게 산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모 집에서 자랐다고 했나요? 그럼 이모님께서는 우리 용진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용진 씨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가서 만나고 오려고요. 먼저 어머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실 용진 씨 어머님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용진 씨한테 어머님이 어떻게 용진 씨를 키우셨는지 들었거든요. 그거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잃고서 이모 집에서 자랐다고 말을 했어요. 구김없이 너무나도 밝고 참한 모습에 아들과도 잘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참한 며느리와는 다르게 며느리의 이모 부부는 결혼 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연이 어릴 적부터 제가 다 키운 거 아시죠? 부모 없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부모 없는 애라고 시집살이 시키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용진이도 의사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집안이 좀 좋은 편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시연이야 정교사고 자기 혼자서만 먹고 살아도 충분하지만 용진이는 엄마도 챙겨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네. 저 때문에 걱정이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일도 계속할 거고 아들한테 의지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시연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정말 착하고 생각이 깊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결혼 준비 때문에 이모님과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집은 애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제가 애들 가전 가구들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셔야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좀 더 해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홀어머니인데 거기에 시집갈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시연이가 뭐 친척들 아무도 없다곤 했지만 저희가 부모라면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희 딸 같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좀 뭔가 오고 가는 게 있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애들 말로는 오고 가는 건 다 생략을 한다고 했는데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집 혼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애들이 안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하도 애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혹시나 사돈께서 같이 설득을 해주신다면 제가 애들 혼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 걔네는 왜 준다는 걸 안 받는데? 그러면 사돈, 혼수 구입하실 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 비용만 보내주세요. 비용 주시면 제가 알아서 싹 다 넣어둘게요. 시연이도 제 말이라면 다 듣는 아이라서 사돈께서 꼭 그러셔야 한다면 제가 마련해가지고 시연이한테 줄게요. 안 그래도 시연이 몫으로 결혼자금 모아둔 거 있는데 그거 주면서 겸사겸사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비용은 못 낼 것 같네요. 정교사 된 시연이 그냥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혼 비용까지는 다 내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결혼을 위해 만난 사돈댁은 생각보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집을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다고 하니 결혼 비용은 제가 모두 지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저는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돈댁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소하게 드는 비용 모두 사돈댁은 저에게 지불을 하라며 연락을 해왔고 거기다 결혼식 날 입을 한복을 맞춰달라던지 들고 갈 가방이 없으니 사달라는 요구도 당당하게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같이 키운 조카가 결혼을 한다는데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화촉점화를 한다면서 콘주 장갑을 끼라는 말에 저는 서둘러 콘주용 장갑을 끼려고 펼쳤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작은 사진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속 인물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 2살이었을 때 음식점 가게 사장님 내외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게 쉬는 날 같이 근교로 소풍을 가 제가 찍어줬던 사진이었죠. 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결혼식장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영상에는 며느리의 어릴 적 사진이 하나씩 올라왔는데 그 사진 속에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 계셨죠. 알고 봤더니 음식점 가게 사장님 사모님은 며느리의 부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결혼하기 전에 시연 씨 집에 인사를 갔던 날 이 사진을 발견했어. 분명히 이 아이는 나였거든. 그래서 다른 사진 없냐고 여쭤봤더니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 엄마, 시연 씨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거둬줬다고 하셨던 그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셨어. 사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당장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준비하게 됐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사장님 사모님 딸이 시연이 너라는 말이니? 그때 임신했던 아이가 너야? 세상에 이런 인연이. 아휴,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내가 너를 몰라봤어. 사장님 사모님 계시는 지역에 한번 찾아갔어야 되는 건데 나도 나 살 길 바쁘다고 한 번을 찾아가지 못했어. 그때 봤으면 내가 널 못 알아볼 리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 이제야 알게 돼서.
아니에요, 어머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머님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항상 고마운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도 오랜만에 사진을 봤는데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용진 씨한테 어머님 얘기 듣고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도 은인 같으신 분이라고 항상 들어왔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 돌아가신 아빠도 장모님, 장인어른도 모두 다 기뻐하실 거야. 엄마는 항상 엄마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엄마, 고마워. 며느리는 난임이었던 사장님 부부가 어렵게 가졌던 그때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발생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네와 대화를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 네에는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채 없이 살아왔는데 며느리의 말로는 큰 빚을 지고 이모에게 돈까지 빌려갔었다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부모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이모와 이모부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전 절대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며느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며느리의 부모 사망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모두 사용을 했던 것이고 탕진을 하게 되면서 며느리는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키워졌던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이모와 이모부에게 너의 부모가 빚진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내내 듣고 살았다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조차 남기지 않아 매달 자신 때문에 식비가 나간다면서 구박을 애키웠지만 실상 이모, 이모부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다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간 정교사인 며느리는 키워준 값을 하라는 이모의 말에 월급도 대부분 전달을 했던 것이었고 제가 줬던 혼수자금도 일부만 며느리에게 줬을 뿐 반은 이모와 이모부가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행적을 토대로 횡령과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며느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서 재산을 처분해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며느리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어머님은 은인이셨어요. 그때 당시 아이도 갖지 못해서 친가든 외가든 다들 외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머님 만나고서는 임신도 하게 되었고 가게도 잘 됐다고 하셨어요. 비록 그동안 엄마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겨서 이모 도움을 받았다고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연아, 너희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 성실하셨어. 내가 그걸 곁에서 봤고 봉사도 많이 다니셨고 늘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셨어. 나야말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란다. 시연이 네가 겪은 슬픔을 내가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용진이랑 함께 잘 지내면서 그 아픔도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 이모, 이모부 눈칫밥 먹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밥 한 공기도 먹지 못하고 쌀만 축낸다고 하고 공부를 못하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어야 했어요. 그런 이모와 이모부를 끊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님 덕분입니다.
저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함께 사는 건 끝끝내 거절을 하고,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해서 왕래를 하며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아들과 며느리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가족이 되고 나니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싶네요. 너무나도 힘들 때 나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던 가게 사장님 사모님처럼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고 착하게 자라주었던 며느리에게 저도 힘이 되어주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뒤따르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곧 부록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저에게 많은 일이 있어서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미안한 내용도 많겠지만 기억을 되살려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상견례장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업신여기셨어요. 남편네 집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혼자 계시긴 마찬가지인데 어머님은 계속 당당하시더라고요. 딱히 내세울 거 없는 집안, 평범한 대학을 나온 저를 어머님은 며느리로서 못마땅히 여기셨고 그 모습을 계속 티내셨어요. 이혼하셨다면서요? 내 아들들 중에 이혼한 집안 며느리 맞이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들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은 한다만 다른 엄마 팔자 담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설마 우리 아들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찝찝하던지.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엄마가 워낙 고지식하셔서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가 사과를 하면 내가 뭐가 되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사돈? 뭐 요즘이야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찌 엄마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될 수 없잖아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건데. 아, 사돈이 크게 걱정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제가 이혼한 게 저희 딸아이가 앞날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라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제 딴은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저와 딸은 별개로 봐주세요. 제 딸이지만 진짜 야무지고 어디 가서 못 배웠단 소리 듣고 자라지 않았어요. 그 모습 잘 봐주시면서 예뻐해 주시길 바랄게요. 엄마가 뭐가 미안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님, 저 엄마가 혼자 키우셨지만 아빠 빈자리 못 느끼게 키워주셨어요. 어머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려요. 아, 정산 뉴스구나 아주. 이런 것만 봐도 아빠 없이 자랐다는 게 티가 나는 거다. 사돈, 제 말이 틀리나요? 이렇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것 좀 보세요. 못 배웠던 소리 안 듣고 자랐다더니 나한테 대번에 듣잖니? 아유, 못마땅해.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은영이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래도 저랑 결혼할 사람인데 말 삼가해 주셨으면 해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에휴, 마음에 안 들어. 아들 마음에 못 박을 수 없어서 허락하는 결혼이니 그리 하세요. 너도 감사히 여겨라. 기분 좋은 상견례장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형편이 그리 좋지 않던 전 어머님이 원하는 혼수를 전부 해갈 순 없었어요. 친정엄마에게 어찌나 미안한 결혼식이었는지
지금 같아선 당장 엎어버릴 결혼이었지만 그땐 어려서 그랬는지 참 사랑을 포기하기가 어렵더군요. 혼수도 적당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 맞춰 혼수를 해갔지만 어머님은 그것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저는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지겹도록 언제나 혼수 얘기를 들었어요. 혼수도 빈약해가지고 너네 집 가난한 거야 그러다 치지만 지금까지 일만 했다고 하고선 돈도 안 모아놓은 거야. 어쩜 너희 집 올 때마다 이렇게 가전이며 가구가 빈티가 나니? 하필 이런 게 큰 며느리라고. 내가 원한 건 이런 며느리가 아니었는데 고상하고 잘 배우고 귀티나는 며느리를 얻을 줄 알았다 나는. 뭐 하나 귀티나는 구석이 없어. 빈티가 줄줄 흘러가지고. 어머님 성에 안 차는 며느리일지언정 저 정말 큰 며느리로서 잘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믿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가정 가구야 다 일반 사람들 손에서 한 건데요. 어머님 기준이 어떠실지 몰라서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떤 걸 원하셨는지.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걸로 했어야지. 어디 있던 걸 혼수라고. 에휴, 네 안목이 이 정도뿐이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믿게만 보지 마. 어떻게 믿게 안 보니? 내 아들을 어떻게 꼬셨는지 몰라도 나 꼬실 생각은 마. 난 절대 안 넘어가니까. 네가 아무리 잘해도 알랑방귀 끼워봤자 라는 거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이쁜 마음이 들어도 들지. 한숨만 나와서. 어머님 혼수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이 집 사주신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한테 바라기만 하는 거 좀 모순 같아요. 뭐? 아주 이제 시애미한테 집 안 해줬다고 지금 따지는 거냐? 어쩜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어? 이게 네 본색이지? 아무리 제가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시어머니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였고 워낙 말수도 없고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지만 시동생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들이었어요. 다들 대학 스펙도 빵빵하고 양친 부모 모두 계셔서 아쉬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며느리들이었거든요. 저에겐 동서들이 생겼고 어머님에겐 마음에 드는 며느리들이었지만 전 그때부터 일일이 동서들과 비교를 당해야 했고 심지어 동서들까지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시모 시집살이뿐만 아니라 동서 시집살이도 저에게 시작이 되었고 오히려 이것들이 더해져서 점점 힘든 시집살이가 되었어요. 예, 둘째야. 이거 너네 형님 보고 그릇 좀 닦으라고 해라. 넌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고 왔을 텐데 뭘 주방에 들어가 있어? 얼른 나와. 이런 것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라고. 쟤는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쟤 시켜.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넌 어서 와. 과일 먹으렴. 그래요, 형님. 어서 와서 어머님이랑 우리 과일 먹어요. 큰형님이 주방에 대해서 더 잘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어머, 그럴까요? 하긴 이런 건 형님이나 어울리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안 어울리잖아요. 형님, 얘기 들으셨죠? 저기 쌓여있는 설거지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들 좀 싸주세요. 아무래도 전 피아노 레슨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생명이라.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같은 며느리들인데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세요? 그래도 저 어머님 며느리 노릇한 지 6년째예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이쯤 되면 미운 정이라도 쌓일 시기 아닌가요?
미운 정이란다. 넌 그냥 밉지. 그리고 네가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이 집에 왜 붙어 있니? 내가 너 이런 거 시키려고 그나마 우리 아들이랑 결혼 허락한 거야. 이런 것도 안 할 거면 당장 이혼하고 나가. 지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말 대답을 해. 어머님, 이래서 며느리 교육을 초장에 해야 한다니깐요.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어머님한테 말대답했을 모습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형님, 어머님한테 말씀 좀 삼가세요.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열등감도 정도 것이지. 둘째 동서는 피아노 선생님이었고, 셋째 동서는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둘은 대학 스펙도 빵빵하고 밖에서 나름 인정받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그런 위축감을 느끼게 해준 건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었지만요.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차별과 동서들의 무시로 인해 나날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던 어느 날 제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셋째가 옷가게에서 옷들 좀 가져왔다고 하는데 와서 가져갈 거 있음 가져가라. 여기 둘째도 와 있어. 어머, 그래도 돼요? 어머님이랑 동서만 입어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화까지 하셔서 챙겨주시고 감사해요, 어머니. 참나, 고마울 것도 많다. 옷이 많으니까 너 가져가서 입으라는 건데 뭘 고마워. 됐고, 빨리 와서 옷도 가져가고 점심도 차려. 배고파 저 세상 가겠다. 네가 해준 비빔국수 먹고 싶으니까 얼른 와서 음식 좀 해. 네 동서들도 너 올 때만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당장 출발해. 투박한 시어머니의 음성이었지만 그래도 옷을 챙겨가라는 챙김에 조금 감동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저를 챙겨주거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던 거죠. 전 기분이 좋아 그동안 당했던 것들은 모두 잊고 시어머니와 동서들과 같이 먹으려고 떡에 빵에 바리바리 사서 시어머니네 집을 방문했고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돌아오는 건 멸시와 비웃음 뿐이었어요. 중학생 애들도 아닌 어른들이 저 하나를 놓고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왔냐? 내가 뭐랬니? 바로 올 거라고 했지? 넌 어쩜 이렇게 예상을 비껴나가질 않냐? 이왕 온 김에 여기서 옷 좀 골라봐라. 셋째가 이런 옷들은 노인회관이나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는 거 너한테 잘 어울린다고 내가 보내지 말라 했어. 뭐하러 남주냐? 어차피 너야 어디 다니는 애도 아닌데 여기서 골라 입으면 좀 좋아? 골라봐라. 아주 너한테 딱 어울려. 그러게요. 형님한테 딱 어울리는 옷 같아서 동서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동서 옆가게에서 올 풀리거나 패턴이 제대로 찍혀있지 않은 옷들이라 기부하는 거래요. 근데 딱 취향이 형님 취향 같아서 저흰 이런 촌스러운 건 별로거든요. 골라보세요. 가져오길 잘했네요. 어머님 가시는 노인정에 갖다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제가 형님 생각을 못했지 뭐예요. 골라봐요. 아우, 그럴 줄 알았으면 바지들도 가져오는 건데 몸빼 바지고 뭐고 형님이랑 어울리는 거 진짜 많았거든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다들 너무한다 정말. 어머님, 이러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전 어머님이 절 챙겨주는 줄 알고 바보같이 얼마나 좋았는데 불량품에 이런 패턴 박힌 촌스러운 옷이니까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신 거죠? 챙겨주는 척 하면서 동서들이랑 저 또 비웃으려고.
아니 이게 챙겨줘도 난리네. 너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가져가라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그럼 이런 옷들은 얘네가 입겠니? 얼마나 고상하고 신여성들인데 집에나 있는 네가 입어야지. 이런 것도 사려면 다 돈이다. 그냥 가져가서 입어. 존심 챙기지 말고. 형님, 너무하세요. 어차피 형님이 입고 있는 옷들이랑 별반 다른 거 없어 보이는구먼. 뭘 그렇게 흥분을 하세요? 이래서 배운 티, 못 배운 티가 나는 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좀 릴렉스 하세요. 동서는 입 다물어. 내가 지켜볼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우아 떨 수 있을지. 어머님 등이 없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인간이라면. 니들이랑 내가 뭐가 그렇게 다르니? 그나마 나보다 조금 나은 대학 나오고 집안이 좀 잘 사는 거? 그거 말곤 너네가 뭔데? 아, 귀청 떨어지겠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큰형님, 이럴 때마다 진짜 우악스러워서 상종을 할 수 없다니깐요. 무식해서야 원. 전 셋째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어머님 무시하는 거야 이미 이골이 난지라 그러려니 하겠지만 동서들까지도 계속되는 무시에 정말 이성을 잃어버렸죠. 제가 셋째 동서의 머리채를 잡자 둘째 동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떼어놓으려고 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쥐어 뜯더라고요. 그야말로 난투극 그 자체였어요. 한참을 셋이 엉겨붙어 싸우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며 제 볼을 2대를 날렸어요. 동서들 앞에서 이젠 얼굴까지 맞았고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얘가 어쩜 이리 무식해? 아니, 얘네가 뭐 틀린 말 했다고 이렇게 우악스럽게 덤비길? 너 같은 애는 더 당해야 돼. 아, 어머님, 정말 현명한 판단이시네요. 형님이라고 다 같은 형님인가? 급이 맞아야지. 주제 파악도 못해가지고 진짜. 뭐라고요? 아, 진짜 오늘 일 절대 못 잊겠네요. 하다 어머님한테 뺨까지 맞고.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부모님 이혼하신 거? 아님 저 지방대 나온 거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한테 손 벌린 적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라 제가 남편을 개똥같이 여긴 적 있어요?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매번 이렇게 차별에 손 찍어매 무시해. 동서들까지 동조하며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 애아빠 아니면 정말 어머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일 진짜 두고두고 가슴에 사무치겠어요. 뭐라고? 네가 뭔데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야? 저걸 더 혼줄 냈어야 했는데. 당장 네 동서들한테 사과해. 이 나쁜 것아. 사과는 인간한테 하는 거죠. 짐승들한테 제가 사과를 왜 해요? 니들이 나한테 사과해. 어머님도 사과하시고요. 동서들에게 사과하라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모든 얘기를 전해 들었고 남편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엄청 화가 났었죠.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노발대발 따지고 싸웠어요. 그로 인해 전 시어머니에게 완전 미운털 그 자체가 되고 말았답니다. 어차피 이제 예쁨 받을 생각은 추워도 없었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엄마가 이 사람 건드렸다면서요? 우리 집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을 개똥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막말로 엄마가 말하지 말랬지만 엄마도 이혼했잖아. 그냥 사별로 해달라고? 엄마가 뭘 그렇게 잘나서 이 사람을 무시하냐고?
진짜 실망이야, 엄마. 뭐? 너네가 그 얘기 꺼내지 말랬지? 어디 이혼을 입에 올려? 내 평생 수치를. 그리고 맞을만 하니 맞은 거지. 걔가 쪼르르 너한테 가서 이르더냐? 뭐 빼어 먹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서방한테 일름질하는 꼴이란. 내가 그러니 미워하지. 쪼르르 말한 게 아니라 얼굴에 손자국이 그렇게 났는데 그럼 안 물어봐? 나 진짜 엄마 다시 봤어. 이럴 줄 몰랐다고. 나도 너 이럴 줄 몰랐다. 내가 너 큰아들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이혼해서 너만은 정상 부모 밑에서 자란 애를 데려왔음 했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딸을 데리고 와? 나도 너한테 실망한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에게 듣기론 사실 어머님도 이혼을 했다고 했고 그 얘기를 들으니 더 기가 막혔어요. 본인도 이혼을 했음에도 저희 친정엄마를 그렇게 무시를 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래도 이번만 제발 한번 넘어가 달라고 저에게 사정을 하였고 그래 남편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의 앙금은 그대로였지만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내 아들 때문에 너 보는 거다. 그리고 이 많은 집안일을 네가 아니면 누가 하니? 고마워해야 할 거야. 네가 그나마 집안일이라도 잘하니까 이 집의 며느리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날 일은 내가 잊고 넘어가 줄 테니 그리 알아. 넘어가다니. 그래요. 제가 어머님한테 뭘 바라겠어요. 네, 그냥 감사히 모든 걸 생각할게요. 됐죠? 얼굴 붉히면 뭐하나요? 이게 또 말을 피아냥거리네. 너랑 얘기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밥이나 차려. 당장. 시어머니와 그렇게 풀린 듯 풀리지 않은 채로 지내게 되었고 저 역시 모든 마음을 비우고 지냈던 그때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둘러 병원에 갔더니 웬 노신사 한 분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혼자 계신 엄마가 요즘 들어 외출이 잦다 싶었는데 혹시 남자친구가 생겼나 하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전 늘 외로웠을 엄마가 누군가를 계속 만나길 바랐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는 간암 말기였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이렇게 아픈 거냐고. 평생 착하고 남한테 피해 한 번 준 적 없는 엄마인데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 괜찮아. 울지 마. 치료 잘 받고 살 날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엄마 인생 후회 없이 살았으니 엄마는 이걸로 충분해. 다만 너 하나 덩그러니 남겨놓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고 너한테 제일 미안하지 우리 딸.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전혀.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대단해. 정말 존경해요. 혼자 힘으로 나 이렇게 시집도 보내주고 키워준 거잖아.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엄마의 말기암 소식에 힘도 없고 살아갈 의욕이 나질 않았어요. 자식만 없더라면 엄마 따라 저도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었지만 그놈의 자식이 뭔지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제 친정엄마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역시나 인간 같지 않게 친정엄마 병간호를 집어치우고 곧 다가올 추석에 대비하여 음식 장만을 하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네 엄마 아픈 거 나도 안타까운데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명절은 챙겨야지. 와서 음식 해놓고 가라. 이 많은 음식 누가 하니? 평소에도 하던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음식이랑 명절상 차리고 병간호를 해도 하란 말이야. 아, 그놈의 명절상에 부엌일. 나 없었으면 어떻게 부엌일 했어요? 저 진짜 의문이에요. 절 그냥 가정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머, 또 어머님한테 막말하네. 이런 건 형님이 하지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데 어쩜 사람이 매번. 다들 진짜 너무하네. 이 사람 속이 속이겠어? 제발 좀 상식적으로 행동해요. 내가 이 사람 보기 나 부끄러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이 사람한테 평생을 하대하고 막대하는 거야? 나 진짜 안 참아.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괴롭혀. 어머, 아주버님도 괴롭히긴요. 저희가 무슨 초등학생인가요? 그냥 어머님 딴엔 형님이 해야 할 일이니까 말씀하신 거죠. 해야 할 일? 지금 나 눈에 뵈이는 거 없으니까 또 뜯기기 싫으면 그만해. 그래요. 이 부엌일 제가 해야죠. 알았어요. 하고 갈게요. 그날 와서 너희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 그리 알아. 그네 늦지 말고 와서 명절상 차려라. 네가 할 일은 그게 다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아파 제 마음이 만신창이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제가 와서 명절상을 차려야 한다고 했고 심적으로 여유가 없던지라 싸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시댁 식구들에 대한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그리고 추석날이 되어 시어머니인 저희를 불러 앉혀놓고 기여도대로 새 며느리 용돈을 주겠다고 하며 불러 모아 앉혔어요. 어머님, 무슨 용돈까지 준비하셨어요? 형님은 혼수가 빈약해도 몸으로 떼어서 좀 받으려나? 이 집 부엌일은 그래도 형님 몫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용돈을 주신다고 하는 건데 형님 드간시 하시겠어요? 몸으로 이렇게나 떼웠는데. 어머, 동서, 그거 말 된다. 그러게, 형님은 한 게 없어도 이 집 종처럼 일했지. 그럼 뭐 용돈 기대해 볼 만하네요. 동서들의 시답지 않은 소리들을 다 무시했어요. 이제 저 인간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서들과 봉투를 동시에 뜯어본 순간 참 기가 막히면서 조금이나마 열려있던 마음이 완전히 닫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저와 남편의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고 동서들이 절 웃으며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저보고도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군요. 이혼해라. 네 엄마 아픈 거 보고 내가 깨달았어. 너까지 안 아플 수 있겠어? 나중에 우리 아들 고생시킬 생각 말고 당장 이혼해. 네 엄마 카남이라며. 그것도 유전 아니야?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데 몸까지 아프면 에휴, 생각도 하기 싫어. 갈라서 당장. 엄마, 무슨 소리를. 그리고 이혼을 왜 해요? 전 절대 이혼 못해요. 엄마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엄마 안 봐요. 그만하라고요. 여보, 이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나가자. 진짜 엄마 이런 사람인 줄 제대로 알았네요. 엄마는 어른도 아니야. 알아? 기대한 내가 바보지. 그래,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 집 식구들 내가 뭐가 아쉽다고 붙들고 있었나 몰라. 후회하지 마요. 이제 당신 내 시엄마 아니고 동서들도 내 동서들 아니니까 이제 내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말라고. 남편 참 잘도 구워 삶았다.
그래, 신경 안 써. 네 주제에 뭐라도 할 수 있겠니? 제발 가족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집에서 나가. 정 그 말을 끝으로 시댁을 박차고 나왔고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참 고맙게도 시어머니를 다신 보지 않겠다고 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 대신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이죠. 그리고 전 그 길로 온 식구 인생 종지부를 찍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했던 것처럼 해주세요. 제가 굳이 이제 사정을 봐주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내 딸. 이제야 찾았는데 내가 뭔들 못 해주겠니? 그 못된 것들 가만 안 놔둘 거다. 사실 그날 엄마 병원에서 본 노신사는 제 아빠였어요.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엄마가 그걸 먼저 아시고는 아빠를 찾았고, 전부터 저를 보고 싶어 하던 아빠는 엄마의 부름에 당장 달려오신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 형편이 어려워 이혼을 하신 부모님이시지만 아빠는 이혼 후 정말 승승장구하여 건물도 여러 채, 집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임대업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돈만 많으시지 옆에 가족이 없으니 늘 외로웠다고 했고, 저를 계속 찾았지만 엄마는 뒤늦게 절 찾는 아빠가 미워서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랍니다. 그렇지만 몸이 저렇게 되시자 혼자 남겨질 절 위해 아빠를 만나게 해주셨던 엄마였어요. 우연히 아빠랑 대화하다가 저희 시댁이 살고 있는 곳을 얘기하자 그곳이 아빠가 가지고 계신 집이었고, 동선의 피아노 학원, 옷가게 등 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어요. 사실 웬만한 그 동네 건물과 집들은 아빠 것이어서 동네에서 큰손 할아버지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동네 큰손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게 저희 아빠일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죠. 가까이 살면서도 서로 몰랐다는 게 참 기이하면서도 신기했고, 마침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으로 저희 아빠는 모두에게 보증금을 다 올려달라고 했답니다. 지금으로선 어느 정도 금액만 올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부르는 게 값이었거든요. 아니, 바로 그렇게 보증금을 올리면 어떡해요? 우리가 여기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정 좀 봐줘요, 사장님.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당신도 불쌍한 우리 딸 사정 안 봐줬잖아. 보증금 없으면 당장 나가. 계약 만료 시점으로 집 빼라고. 딸이라뇨? 아니, 그리고 다짜고짜 집을 빼라뇨. 한 번만 봐줘요. 우리 한두 번 계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장님. 내가 보증금을 한 번도 안 올렸지. 근데 이젠 올리려고. 내 딸 이은용, 당신이 그렇게 구박하던 며느리가 그토록 내가 찾은 내 딸이야. 이제 내 딸이랑 결혼한 마당에 내가 당신 사정 봐줄 필요 없지 않아? 당신 그 잘난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는 아빠의 얘기를 듣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고, 그 길로 저희 집에 찾아와 자초지종을 물었답니다.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갑작스러운 큰손 할아버지의 딸이라고 저를 치켜 세우며 절 살살 구슬리더라고요. 어찌나 존심도 없어 보이던지. 어머, 그럼 네가 큰손 할아버지 딸이었던 거야? 아니, 그럼 더 잘됐네. 이혼은 없던 걸로 하고 너 너네 아빠한테 말 좀 해줘라. 나랑 네 동서들까지 깡그리 나가라는 거야. 갑자기 보증금 이렇게 안 올려주면. 근데 어디 여기만한 집이랑 네 동서들 학원이랑 가게 하는 상가가
그렇게 목 좋은 데가 있니? 가격도 저렴하고 좀 네가 말 좀 잘해줘. 더 잘 됐네. 이제야 며느리 노릇 하겠구나. 웃기지 마. 아줌마 당신이랑 동서들 모두 다 절여냈잖아. 이제 와서 며느리 노릇? 됐고, 아빠 말대로 당장 짐 싸서 나가. 뭐? 아니, 너 그때 내가 좀 섭섭하게 했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다 잊어. 난 이미 잊었다. 네가 큰손 할아버지 딸이라는 거 듣자마자 얼마나 다 잊히던지. 그러니까 너도 마음 풀어. 니네 엄마 저 세상 가시면 나밖에 더 있니? 그러니까 잘해. 아, 진짜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네. 당장 나가라고. 당신들 상가랑 집에서 쫓겨난 거 다 내 빅피처고 내가 아빠한테 부탁한 거야. 뭐야? 우리 물 먹으라고 그럼 너네 아빠한테 부탁한 거라고? 어찌 가족한테 이런 뒤통수를 쳐 네가? 가족 같은 소리 하네. 날 한 번이라도 가족 취급했어? 그저 시녀 몸종 취급했지. 한 번 그 전세금 빼서 다른 데 가봐. 그만한 집에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동서 그 작것들한테도 전해. 그 돈으로 좋은 상가 얻어서 번창하라고. 아, 속이 시원해. 아니, 이제 와서 너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겠다는데 네가 그걸 박차겠다는 거야? 난 이 시엄마야. 나한테 잘해야지. 잘하긴 개뿔. 당신 며느리는 나한테 잘했어? 그저 종처럼 부려먹을 줄이나 알았지. 굴러 들어온 복을 당신이 찬 거야. 이제 그렇게 잘난 며느님들이랑 잘해봐. 아마 그지 같은 시엄마, 그것들이 시엄마라고 생각할지나 모르겠네. 동서들은 그 집이 자가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있는 척 고고한 척한 동서들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시엄마로 생각할지나 모르겠네. 역시나 제 생각대로 동서들은 시어머니 집이 자가가 아니고 전세였다는 것을 알자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그 집 가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집이 본인들 재산이 될 줄 알고 그동안 헌물을 켰었거든요. 참 시엄마와 며느리들이 똑같았던 거죠.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결국 가게와 집을 빼야 했고 동서들은 이제와 아쉬운지 저에게 연락을 하여 시어머니 욕을 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절 그렇게 무시하던 동서들이 저를 떠받들며 말하는 꼴을 보아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형님, 미안해요. 그때 시어머니 기분 맞춰주느라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갑자기 가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저랑 막내 동서가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보면 안 될까요? 그만한 자리 찾기도 쉽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제 남편 지금 실직 상태라 제가 일을 꼭 해야 하거든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진짜 제가 평생 형님으로 모시면서 충성을 다할게요. 그러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형님. 죄송해요,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잘 보이는 건데. 아우, 어머님 때문에 이게 뭔 꼴이람? 형님, 제발요. 봐주세요. 아니, 어머님도 그 집이 본인 집인 것처럼 해놓으시고 참 전세라는 게 충격이야. 형님, 저희 사정 좀 봐줘요. 제발요. 자기들 웃긴다. 날 그렇게 쥐잡듯이 잡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형님이래. 돈이면 단가봐. 구차하다. 그렇게 잘난 동서들이니 더 좋은 자리 알아봐서 일해. 그럼 되겠네 뭐.
목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동서들 능력 있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부탁 말고 이 시간에 가게 자리들이나 알아봐. 그 돈으로 이 근처 좋은 데 얻기란 쉽지 않을 테니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전 그런 동서들을 뒤로한 채 모든 연을 끊어냈어요. 남편 또한 그 전에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보증금이 모자라 작은 월세집으로 옮겼고, 동서들 또한 가게 자리를 옮기니 예전만큼 수강생들과 가게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저보고 정말 그 집들과 손절하길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아픈 엄마를 계속 간호를 하며 지냈는데 시댁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니 그래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1년이 지난 후 편안히 보내드렸습니다. 상주가 저 혼자가 아니라 아빠와 같이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을 해드린 거죠. 이렇게 엄마 덕분에 아빠를 찾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부모만이 저의 모든 걸 다 헤아려 주시는 분들이니까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너무 외롭고 헛헛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아빠와 남편이 참 많은 힘이 되어주었고 뒤늦게 찾은 아빠 덕분에 요즘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아빠에게도 자식이 저뿐인지라 저에게 건물 관리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노하우와 모든 관리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답니다. 저 역시 주부에서 이제 이것저것